주위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줘야 할지 참 어렵고 막막한데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들면 막 갑자기 그런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와, 진짜 죽고 싶다. 예. 그게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계속 방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냥 하는 얘기겠지. 설마 그러겠어. 느낌의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만약에 가까운 누군가가 했고 또 그거를 내가 들었다면 일단은 아유,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위로는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위로 있잖아요. 야, 다 힘들어.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있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너만 힘든 것처럼 티내지 마.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만큼 힘든 사람들도 막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또 나만큼 힘든데 나처럼 티 안 내고 또 참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부터 얘기를 건네면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무조건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 힘내. 화이팅!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자, 그래서 응원이 필요한 타이밍이 있고요. 위로가 필요한 타이밍이 있고, 그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를 보면 위로가 먼저죠. 그래서 위로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우리말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로를 건넨다라고 해요. 건넨다라는 느낌 아시죠? 네. 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건넨다라고 하죠. 그래서 위로를 건넬 때는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이 건네줘야 될 이 위로를 이렇게 손에다 건네줄 건지 그 사람 가슴에다가 건네줄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건넬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를 말없이 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울고 있을 때 손수건만 건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불안해 한다면 안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애써 감추려고 할 때 그래도 한 번 더 무슨 일이 있었니? 괜찮아. 얘기해도 괜찮아 라고 그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한번 건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건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넬 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를 던지다. 상대가 어디로 받을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투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건네는 건 뭐예요? 손에서 손으로. 예. 상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끝까지 확인을 하는 걸 보고 건넨다라고 해요. 그러니 결국 이 위로의 시작은 이 평상시에 상대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죠. 내 기준에, 내 성향에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기대치에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 순수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 우리 화이팅 하자고 아니면 야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밖에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로의 시작은 평상시에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면요 지금 불안해하는지 아니면 좀 혼자 있기를 원하는지 또 말을 붙여서 뭔가 이렇게 기운이 풀어지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요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오늘 좀 얘기 들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 다음에. 근데 그 다음이 생사가 나눠진 다음이 될 수도 있어요. 위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위로를 미뤄서 후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게 미루는 버릇은 다 안 좋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절대 미루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정해야 한다면 저는 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루고 나면 그래 다음에 내가 제대로 얘기 들어줄게. 그 다음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위로의 한마디 내가 해준다거나 또 들어주기만 했었어도 어쩌면 생사가 갈리는 또 그런 일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못 막은 것이 내 탓은 아니지만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항상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얘기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함께 할게. 그렇게 에너지로 함께하고 항상 이렇게 열려있는 존재라는 걸 상대방이 인식을 하면 정말 위급하고 다급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떠올리게 될 겁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했지,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지. 그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첫째, 위로를 건네주세요.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존재에서 존재로 귀하게 건네주시고 그 다음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실과 또 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요, 다른 에너지 장으로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떤 에너지권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감정에 빠져 있다거나 슬픔에 빠져 있다거나 뭐 괴로움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느 에너지에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왜 밑이 빠져 있는 것처럼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 빠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걷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에너지 장으로 그래 저기가 좋은 데니까 가 하고 이제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에너지 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에너지 장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위로와 공감으로 이렇게 걷어 올려서 희망이라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이제 에너지 장으로 손을 잡고 함께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사실은 수고로움이 필요하죠. 걷어 올렸는데 그래 저기 보이지? 저기 가면 돼. 그러면 이제 가다가 또 새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에너지 장으로 같이 그 수고스러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서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거. 여기까지가 진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되실까요? 네.